예, 반갑습니다. 예. 음,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 일단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 타코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 제가 아침부터 휴전설이 쭉 돌았잖아요. 지금 뭐 아직 뭐 계속 이야기는 뭐 변할 수도 있고 어떤 변수로 우리가 가정해놓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침부터 쫙 돌았고 이란에선 또 부정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에선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알게 된 건 이제 트럼프가 최후 통첩부터 갑자기 5일 유예를 건 타코를 갖다가 휴전설이 나왔다. 결국 이 휴전설이라는 건 이 5일 유예를 뒀던 이란과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가던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의 의중은 트럼프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이제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트럼프가 왜 했을까에 대해서 이거 네타냐후한테 속은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약간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우측 하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 어찌됐든 간에 가장 크게 보면, 일단 오늘은 아침부터 기관이 좀 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네요. 이제 거래소가 유독 또 강한 모습이 있고,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즘 종목들보다 정신이 없는데, 어제 오전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제가 어제 오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를 이제 보신 분도 제가 볼 땐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어제 요때 이제 방송을 하니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되게 안 좋았고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장중에 갭상승을 했다가 트럼프가 타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갭상승하고 쭉 밀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 이유들 중에 제가 그 이유를 들었을 거예요. 하루 전날 급락했을 때, 이 최후 통첩으로 급락을 했을 때 이 미결제가 늘어난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잘 있던 일이 아니고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다. 그래서 제가 전제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이 검은 선 미결제가 빠지면서 외국인이 환매수를 해줘야 된다. 근데 어제 오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 일이 벌어져야 반등이 좀 원활해진다. 그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 일이 벌어져야 이제 사실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어제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오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참 공교로운 게요. 지수 마이너스 갈 때까지 미결이 늘다가요. 이때 선물 여기까지 갔을 때 지수 마이너스 살짝 찍었거든요. 이때부터 미결이 빠집니다. 이때부터 미결이 빠졌어요. 쭉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때 대략 한 외국인들이 그래도 한 4, 5천 개 정도 선물을 샀어요. 환매수가 들어온 거죠.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최대한 눌러놓고 환매수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최대한 눌러놓고. 물론 기본적인 어떤 해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버려 뒀겠죠. 하지만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 최대한 눌러놓고, 그래서 이 오전에 최대한 눌러놓고 마이너스까지 보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환매를 또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아침에는 휴전설이 돌면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슈가 없다라는 전제였다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사실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신호들을 봤을 때는 이 11시 반, 요때를 11시에서 11시 반을 기점으로 시장은 매수 사이드로 보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일반적인 신호보다는 이슈에 따라 자꾸 갭이 발생이 되니까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였고, 일단 오늘 휴전설이 돌면서 휴전을 할지 안 할지 이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적어도 하나는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확실히 트럼프는 별로 전쟁을 지금 끌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곤욕스러워 하는 것 같다, 트럼프는. 그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자세히 보면, 제가 이것도 매번 강조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믿을 만한 1순위는 무조건 반도체예요. 왜냐면 얘네는 그 종목의 그 가격 복원력도 되게 강한 편이고, 그 강한 복원력의 근간에는 결국은 얘네들은 그게 있죠. 그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실적이 받쳐준다. 뭐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 빠져도 금방금방 올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뭐 어차피 얘네는 지금 업황이 좋은 거잖아요. 업황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섹터는 반도체예요, 사실. 그게 대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근데 플러스 알파는 반도체가 아니기는 해요. 플러스 알파는 분명 다른 데서 나올 거고, 당연히 지수와 시고가 가는 분위기에서는 바이오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고, 그런 분위기가 갖춰지면 바이오가 제일 세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그 역할을 어떤 섹터가 하고 있냐? 광통신이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역할을 여기 보면 광통신이 하고 있어요. 이차전지도 세요. 어제도 셌는데, 근데 이차전지 유독 LNF가 세더라고요. 유독 LNF가 좀 세긴 하고. 자, 그리고 그럼 광통신을 어떤 종목들을 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뭐 요즘은 여기에다가 굳이 추가하자면 이제 CPO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올 거예요. CPO. 뭐 구리선 대신 요 광 모듈 붙여가지고 쓰는 건데, 반도체 칩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같이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초연결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죠. 관련돼서는 이 CPO나 실리콘 포토닉스는 예전부터 반도체 업계 내에서 관심이 많았던 키워드들이에요, 얘네들은. CPO, 실리콘 포토닉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도 종목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통신은 확실히 지금 엄청 세긴 세요. 바이오는 각자 움직이는 경향성은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네, 그 소형주들 말고요, 한 미들캡 이상 되어 있는 종목들, 소형주들 말고 미들캡, 그러니까 조단위 시총은 되면서 완전 최상단 아닌 것들에 저는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도 이미 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 사실 최근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액티브 ETF 펀드가 시장에 좋은 영향만 주고 있지 못해요. 지 않은. 현재는 이래요. 이 노이즈가 많았고, 일단 편입 편출에 따른 이 변동성이 좀 큰데, 하필 또 전쟁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됐다고 무조건 지금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 섹터가 바이오라니까요. 이거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잖아요.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한번 쭉 볼게요. 특히 반도체나 통신, 광통신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야, 우리네 또 상한 거야. 광통신 엄청 세요, 아무튼. 광통신 엄청 세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저희가 이제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사실은 있어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예,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제가 여기 관종해 놓은 것들 위주. 와, 심텍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심텍 10% 올랐네. 이거 3일 전에 저희 익절한 가격이거든요. 3일 전에 저희가 팔았었는데 그 가격을 3일 만에 다시 와버렸네요. 와, 기판 세네요 오늘.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그리고 요즘 오사트도 되게 못 갔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게 못 갔죠 아직은. 두산테스나나 네페사크는 좀 많이 갔고요. 하나마이크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3만원대 후반까지는, 그러니까 밑에서는 이거는 고민할 자리가 아니,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지문들이 제일 많으신데 항상 보면 이건 그냥 들고 가든가 뭐 사든가 하는 거지. 여기서 뭔 고민이에요. 올라왔을 때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거의 다 와가요.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되겠다. 여기서는 저도 고민을 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들고 갈까 생각이 조금 더 커요 솔직히. 왜냐면 신택은 제가 한번 익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는 좀 들고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 자, 다시 돌아가서 광통신 좀 보면 요 KMW는 뭐죠? 전형적인 통신 장비주죠. 그런 것들이 이제 KMW, 이노 와이어리스, HFR, 뭐 솔리드 이런 주식들이에요. 이런 전형적인 통신 장비주들. 근데 그 중에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북미 쪽 뭐 이슈가 한번 있었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광트랜시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참고로 요 광트랜시버가 아이고 어디 갔노? 요 라인에 보시면 돼요. 요 CPO나 광트랜시버나 실리콘 포토닉스나 이게 이제 모두 구리선을 대체해서 광 모듈이 들어가고 하는, 이게 트랜시버는 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연결로 가는 키워드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CPO, 광트랜시버,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게. 오이솔루션은 이제 그 오늘 아침에 또 리포트 나왔을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가는 거고. 그리고 다사는 좀 개별주기는 한데 좋아요 그것도. 서진은 ESS 모멘텀도 같이 있고요. 에이스테크도 약간 개별주죠. 어제 상한가였을 거예요. 이거는. 유비코스는 엄청 쌉니다. 현금이 많죠. 대한광통신 이름값 하고 있고요. 머큐린 개별주. ICTK 이거는 저는 잠재력이 되게 크다고는 보는데 차트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우리넷, 우리로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로 우리넷. 성호전자 이거 어마어마 1000원부터 올라갔던 주식이죠. 센서뷰는 회사는 별론데 움직이면 좋죠. 센서뷰, 빛과전자 이런 게 회사 자체는 좀 별로긴 하거든요. 근데 움직임이 좋고. 테라뷰, 에트로 얘네는 이제 테라헤르츠 관련주는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RFHRC, RF 머티리얼, RF 관련주. 빗셈전자 이런 거는 실적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싸요. 싼 스몰캡입니다. 여기에 뭐 추가로 뭐 옵티시스 이런 거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최근엔 광전자까지 가고, 난 광전자가 왜 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얘도 그 광통신을 엮은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진입을 한 것도 사실 이제 그 광통신 관련된 모멘텀을 사실 노린 건데, 제가 종목까지는 얘기는 못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는 종목이에요. 이름 들어보면 웬만하면 다 아는 종목인데 저게 광통신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애초에 그 기업의 태생 자체가 반도체 초연결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라서 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아니요. 기판 쪽 아니고요.
온디바이스 쪽입니다. 온디바이스 쪽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통신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죠? 자람테크 있죠.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말고 있습니다. 또 자람테크, 이게 이제 통신칩 관련돼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주식이잖아요. 얘기하지 마요. 종목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퀄리터스가 그런 주식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아니지 않나? 큐브 프로버가 뭐예요? 큐브 프로버가 뭔지 모르겠다.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참 이게 제가 너무 빨리 봐서 그렇기는 한데 확실히 그 뭐야, 제가 광통신을 원래 주목을 했던 건 우주항공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마 그때 많이 강조했던 주식은 얘일 거예요. 파이버프로. 우주항공 탑픽은 저는 이거라고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파이버프로라고. 왜냐면 얘가 이제 광섬유 이쪽으로 해가지고 실적을 탄탄하게 내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방산 쪽으로도 그렇고. 얘가 파이버프로가. 근데 사실 제가 광통신이란 키워드를 연말부터 했거든요, 얘기를. 얘기한 지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정작 지금 시세가 뿜어지는 건 3월달 이 전쟁통에 시세가 좀 세게 나고 있는 것 같고, 몇몇 종목은 앞전부터 움직임이 있었긴 했죠. 그리고 지금은 약간 광풍 분위기도 좀 있죠. 지금은 그냥 이름 보고 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인텍플러스 올랐어요. 통신장비업종 여러분들 뻔히 알잖아요. 이런 것들 검색해보면 다 나오고, 광섬유, 섬유, 파이버 프로, RF 다 회사 이름에 다 나와 있죠. RF는 진짜 회사 이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광학기술 영어로 하면 옵틱이잖아요. 옵틱도 회사 이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광 이러고 있으니까 회사 이름에 광자 들어가는 거.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그냥 회사 이름에 광자 들어가는 거, 옵틱 들어가는 거, RF 들어가는 거, 섬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올라가요. 지금 그 정도예요. 다산 네트워크도 제가 저 밑바닥에서 여기서 얘기 드렸던 종목이 여기서 차트 이쁘다고. 근데 사실 얘를 제가 광통신으로 엄청 세게 보던 건 아니지만 얘도 어쨌든 통신주다. 여튼 뭐 그건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서 제가 뭐 광통신으로 많이 먹었나? 그렇진 않거든요. 나도 그때 이게 될 거라는 확신은 있었는데 시기에 대한 확신이 좀 없긴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시기에 대한 확신은 솔직히 좀 없었는데 이건 되는 분위기는 맞다. 왜냐면 이게 해외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거고, 실제 해외 쪽 주식들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루멘텀홀딩스인데 계속 가죠. 이게 코히어런트거든요. 이것도 계속 가죠. 대표적인 광통신 관련주입니다. 미국 시장. 얘네들은 계속 가요. 시장이 빠지는 뭐하든. 여튼 지금도 근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광통신은 아직도 종목들이 아직도 많고 해서. 파이버프로 좋죠. 파이버프로는 엊그저께 샀어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엄청 고민하다가 딴 거 샀는데 파이버프로만 올라가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잠깐 좀 광고를 좀 잠깐 할게요. 잠깐 광고를 하면, 제가 오늘 이벤트 있다고 했잖아요. 문자 서비스 패키지 상품인데, 10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10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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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구매하시면 10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벤트 중에 제일 쌉니다. 70만원 비싼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에 70이라 이게 하루가 아니다. 한 달에 23만원 꼴? 네, 한 달에 23이면 3개월 70 정도 되죠. 네. 한 달에 23만원 꼴입니다. 참고로 현재 문자 서비스 상품은 30만원에 얼마 전까지도 계속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던 상품이고요. 일단 뭐 3개월 들으시니까 4월, 5월, 6월까지 들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 요 VOD가 올라갈 거예요. 요 VOD도 6월달까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참고로 VOD에는 대략 뭐 어떤 섹터나 시황 설명과 함께 종목이 한 10개 정도 나갑니다. 이거를 물론 리딩을 하진 않아요. 이거는 교육용 자료인데 요거를 일단 주말에 보실 수가 있고, 이번 주말에, 이번 주 중 공개된다고 되어 있죠. 3개월 서비스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원래 유튜브 30분 리딩을 하고 있었잖아요. 11시부터 12시. 이거는 지금 안 합니다. 이거는 지금 안 해요. 이것도 안 해요. 대신 하루에 한 번만 문자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문자가 나갑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문자가 나가고요. 예, 어플라이드 그것도 있죠. 예, 그것도 있죠. 3490-4533 3490-4533 이벤트가 있을 때 가입을 하시면 싸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490-4533 뭐 문자의 예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이 보여드렸을 거고, 좀 볼까? 뭐 그냥 한 가지 예만 드려드리면 이렇게 이거 왜 또 여기 들어와 있냐? 다시 해서 이렇게 됐구나. 예. 자,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드리면, 이건 이제 3월 19일에 들어갔던 종목이거든요. 3월 19일에 이렇게 들어갔고, 이제 비중 축소하는 가격과 전략 매도 가격이 나오죠. 종가 기준이거든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추가 문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갔죠. 어떻게 나갔냐면, 캡처로 아예 보여드려요. 잠깐만요. 예, 이렇게 나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19일날 이렇게 문자가 나갔고요. 20일날 아침부터 좀 셌어요. 그래서 막 올라올 때 절반 정도 익절하라고 하고 13,000원 넘어갈 때 다 팔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나가는 서비스입니다. 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한 종목씩은 나가서, 사실 장이 안 좋을 땐 안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일단 그냥 다 나갑니다. 장이 좋든 안 좋든 다 나가고. 전 광통신 되게 세게 봐요. 사실 되게 세게 보고 더 갈 것 같아요. 광통신은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광통신이 이게 분야가 되게,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게 좋은 게요. 뭐냐면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뭐가 좋은 거냐면,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외신 기사 가지고 막 작년 말에 설명을 드릴 때에 광통신은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우주항공과의 연결고리가 제일 셌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우주항공과의 연결고리. 우주항공하고 왜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요거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우주하고 지구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 요게 이제 광통신 광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 논리였거든요. 사실은 그 논리였어요, 처음에 시작은.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였죠? 우주항공도 AI의 하나의 단면으로 봐줘야 된다. 예전처럼 뭐 방산하고 같이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도 그
종목의 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그 중에는 광통신도 포함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2번 한번 쳐보십시오. 우주항공이, 심지어 이거는 방송에서 이제 최기훈 앵커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우주항공이 섹터로 인정받기가 종목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쪽 종목들이 다 이 관련주로 엮여버리면 종목이 늘어난다. 저변이 넓어진다. 그러면 이게 단순 테마 수준을 넘어선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거꾸로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광통신이 우주항공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얘 자체가 되게 세분화돼서 지금 움직인다니까요. 세분화돼서. 얘 자체 가지고, 장비도 움직이고, 케이블, 모듈, 섬유 뭐 다 움직이고, RF, 테라헤르츠, 옵틱, CPU, 트랜시버, 실리콘 포토닉스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젠슨왕이죠. 그렇잖아요. 이번에 젠슨왕이 사실 기름 부은 거잖아요. 젠슨왕은 과거에도 한번 특정 섹터에 기름을 부은 이력이 있죠. 그게 뭐예요? 로봇이죠. 로봇에 한번 기름 부은 적이 있잖아요. 젠슨왕이. 그렇습니다. 옵티코 왜 거래 정지냐고요? 그거는 공시를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얘 그거 아니에요? 감사보고서 거절받은 거 아니에요? 네, 감사보고서 거절 아닌가 이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간보 시즌이 무서운 게 여기 감사 의견 요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가 있는데 중요도는 제일 위에가 제일 중요해요. 의견 거절 이게 최악입니다. 그 다음 안 좋은 게 한정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적정이 떠야 돼요. 근데 의견 거절 떴잖아요. 그럼 왜 의견 거절이 떴나요? 이러면은 글쎄요. 제가 옵티코를 이렇게 막 보던 주식이 아니라서 그거는 저도 찾아봐야 돼요. 옵티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 차트 솔직히 이뻤거든요. 차트는 이뻤는데 제가 이거를 왜 안 보고 있었냐면 제가 이거 예전에 회원방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최대 주주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보고 있었거든요. 최대 주주가 블랙 마운틴 홀딩스라고 그 뭐 사모 애들인데 이거를 따라 들어가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아예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양 다 만들어 놓고 감사 의견, 의견 거절 뜨는 거 보니까 참 그렇긴 하네요. 엔캠은 의견 거절이 뜬 게 아니라 엔캠은 그거잖아요. 그냥 단순 연기였잖아요. 단순 연기였잖아요. 그리고 간보 아직 안 뜨지 않았나요? 떴나요? 까지 모르겠는데 얘는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반대 매매 때문에 빠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가가 여기서 밀리니까 반대 매매 나왔고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한번 또 쭉 봅시다. 근데 이제 광통신도 아직 안 간 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아직도 볼만한 그 요소들은 되게 많은 것 같고 반도체 반도체는 역시 기판이 일단은 일장인 것 같아요. 기판이 보면 심텍도 야 이거 전고점 거의 다 왔는데 심텍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어마무시하네요. 그리고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 여기 실장님 계시죠? 예. 아이디를 실장님이 잘 좀 수집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따가
제가 11시 반부터 이제 점심시간이거든요. 11시 반부터, 오늘은 제 개인 유튜브 안 해요. 하루는. 공방이라서. 일단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인데, 11시 반에서 11시 40분 사이에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오늘 종목이 나갔어요. 오늘 종목 이미 나갔는데,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요때 문자 드릴게요. 이때 문자 드릴게요. 오늘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실장님이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전쟁으로 요즘 시장 에너지 관련주는 확실히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에너지 관련주는 아마 전쟁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시기에는 또 빠질 거예요. 조금 쉴 거예요, 아마. 어제가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볼까요? 예, 지금 오늘도 좀 그렇잖아요. 사실 이쪽 대장은 SK 이터닉스인데, 이거 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쉬어야 뭘 보든 말든 할 텐데. 또 TMC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올랐는데, 얘도 좀 쉬어야 좀 보든 말든 할 텐데요. 여튼, 이런 것들. 그리드 위즈도 좋고, 한선엔지 또 움직이네. 전쟁으로 수혜보는 종목들 있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나중에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겠다. 전 지금은 아무튼 에너지는 그렇게 봐요. 에너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만,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흐름을 봐가면서, 이렇게 어떤 전쟁의 그 부정적인 그 이슈가 조금 완화되는 구간에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2차 전지는, LNF가, 17%까지 갔네? LNF가 단연 좀 눈에 띄죠, 이번 주 들어서. LNF. 이 얘기도 이미 어제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에코프로만 보다가, 난 이제 에코프로 그룹 전체를 본다라고 했을 거고, 그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조금 더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LNF가 확실히 좀 좋아 보이는. LNF가 제일 세요, 지금. 그냥 딱 그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엔캠은 뭐 한가 갔다 상한가 갔다가 지 맘대로 하는 거고. 3천당은 미쳤네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3천당은 진짜. 근데 여러분, 바이오가 먼저 갈까, 2차 전지가 먼저 갈까, 막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저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 게,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근데, 확실한 거는 2차 전지보다는 파급력은 무조건 바이오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먼저 갈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그룹 말고는 그렇게 파급력이 세지 않아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빼고는 시총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오히려 파급력은 바이오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자리를 잘 지키고 움직이는 1등 공시는 3천당 제약이에요. 의외로. 얘가 지금 미쳤죠, 완전히. 3천당 제약이 지금 시가총액 1위인데, 자, 보시면요. 코스닥은요. 야, 이 불안한 와중에 참 신기하게도 여기를 지킨 거, 이게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틀 전에 종가였는데 어제 장중에 밑꼬리만 달았어요. 묘하게 여기가 지지가 됐어요. 묘하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코스닥 결국은 치고 가는 장에서 코스닥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여전히.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이제 가능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밀렸다가 전쟁 때문에 밀렸다가 회복도 제일 빨랐고 일단 회복이 빨랐다라는 거. 두 번째 다시 밀릴 때 보면 여기 묘하게 이렇게 딱 살리는 거 보이세요? 회색 라인에 딱 올라타잖아요. 그리고 쭉 시기를 기다리다가 또 뭔가 이슈가 안 좋아져서 빠졌는데 그래도 여기는 지키잖아요.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얘는 지금 코스닥이요, 코스닥. 야, 가면 얘가 가야지. 이게 가는 게 정상이죠. 거래소 볼게요. 코스피는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기준선을 사이에 두고 수렴하고 있어요. 사실은 코스피는. 그쵸? 이 형태가 좀 다르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코스피는 수렴하고 있고 빠지고 회복될 때도 이 갭을 메꿔는 복원력이 갭을 언제 메꿔요? 한 2주 있다가 메꾸잖아요. 그게 코스닥보다 확실히 떨어졌고 다시 밀릴 때 코스닥은 기준선을 살려가면서 움직였지만 얘는 여기 쌍저점으로, 그러니까 쌍바닥을 확인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올라갈 때 역시 코스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결론은 전쟁을 둘러싸고 그냥 수렴이잖아. 이게 주체가 되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당연히 치고 가는 건 얘가 해줘야지. 지킬 거 다 지키면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코스닥이 맞아요. 아직도. 여튼 그 떡산도 많이 올랐는데 아까 스테이블 어떤 분이 여쭤보시던데 스테이블이 어제 얘가 많이 빠졌잖아요. 서클. 저 이거 자세하게 왜 빠졌는지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요즘 막 스테이블을 보고 있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서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제.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결국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산업군 자체는 이제 제도화, 법제화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이제 사실은 산업군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뭐 서클 같은 경우는 뭐 클래러티 법안 뭐 이런 거랑 되게 밀접하잖아요. 이자를 부분적으로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제가 기사 잘못 봤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세하게 왜 빠졌는지까지는 몰라도 아마 그런 이유일 거예요. 법제화나 제도화나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노이즈가 나왔을 거라고요. 얘네는 그게 굉장히 크니까요. 이 정도 빠지려면 그런 이슈 아니면 없거든요. 여튼 그러면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올라가겠지. 근데 해소가 안 되면 못 가겠죠. 딱 그거예요. 근데 저는 갈 거는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구나. 그래도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 정도입니다. 그냥 그 정도고 한번 종목들 좀 한번 훑어볼게요. 아니 오늘은 확실히 이쪽을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네, 성실애님, 부자나무짱님, ALS님, IPC님, 뭐 강산님, 예, 나야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실장님이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저 11시 반에 문자를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들어간 거 있죠, 회원분들. 저는 어제 들어간 거에 조금 기대치가 있긴 하거든요. 어제 들어간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그냥 약수익일 텐데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기대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 위치가 괜찮아서 저런 게 튀면 세게 가거든요. 방산도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요. 야, 근데 뭐 그냥 반도체네. 야, 이따가 또 그 이 대표님 나와가지고 막 기분 좋아서 방송하겠네요. 제가 어제 이제 같이 방송을 했었잖아요. 엊그저께. 어제는 제가, 네. 제가 그 수익률 대 3등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3등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계좌 수익률이에요. 몰빵 금지고, 한 종목 최대 40%까지 편입 가능. 최소 3종목 이상 보유. 이게 이제 대회 룰이었거든요. 이게 대회 룰이었어요. 제가 초반에 잘 하다가 전쟁 터지고 정신없고 제가 한 일주일 매매를 안 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서 수익률이 안 좋았죠. 그래서 잘 나가다가 수익률을 많이 까먹었는데 하루 남았는데 계좌 수익률이 이때 몇 프로였냐면 12%였어요. 12%였어요. 이게 너무 쪽팔리더라고. 쪽팔려서 하루는 열심히 해보자. 아침부터 매매했거든요. 점심때도 매매하고 밥도 안 먹고 매매했어요. 남은 하루는. 그날 또 장이 또 애매해가지고 제가 그 막 매매하는 거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회원 방송할 때. 어차피 그날 매매를 안 할 거였어가지고 막판에 막 그랬는데 여튼 이날 결국은 계좌 수익률을 25% 만들었어요. 그럼 뭐야?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내내 했던 계좌 수익률보다 하루 계좌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내 수익의 절반은 하루에 번 거였어요.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이것도 심지어 다 단다친 거거든요. 그날 하루 한 10%, 한 40% 정도 편입해서 10% 두 번 먹고 5%짜리 두세 번 먹고 뭐 2, 3%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냥 손절도 아마 한 번 했을 텐데 저는. 근데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되는구나. 그냥 맘먹고 하면 되긴 되는구나. 종목 수익률 말고 계좌 수익률이요. 아니 하루에 10%씩 먹을 수 있구나. 가능도 하구나.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장만 받쳐주면요, 여러분, 이게 장이 받쳐준다라는 게 어마무시한 상승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이 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만 돼도 아직도 지금 이제 한 1월달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제가 1월달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1월달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냐면 요즘은 사람들이 5% 수익 나서 익절하자고 해도 좋아하질 않는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때쯤에 1월 말 2월 초 이때. 그때 뭔가 체감적으로 이상했거든요. 이거 좀 과열일 때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보면 사람들이 과열일 때는 사면 수익이니까 이제 수익에 둔감해져요, 사람이. 그럼 이제 수익의 양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상대 비교를 하고 자꾸 내 것도 잘 가는데 이게 남의 게 자꾸 보여요. 그러면서 수익이 나는데도 기분은 썩 좋지가 않아, 사람들이. 그럴 때가 항상 위험하던데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고 그러다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또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 마인드에서는 조금은 많이 벗어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시장 또 돌아서면 굉장히 강하게 또 올라올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또 한 6월 달쯤 되면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수익에 둔감해지는. 에게 뭐 10%밖에 수익이 안 났네. 뭐. 아, 상승 VI 축하합니다. 이러면은. 에게 뭐 그래봐야 5% 먹었는데 뭐. 5% 이거 누구 코에 묻혀. 약간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조금 먹어도 되죠. 조금 먹으면 어때. 사실 이번 달 장은 플러스만 나도 저는 매매를 되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 달이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이번 달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퐁당퐁당이 심해서 어려워요. 내 기준을 갖고 있던 사람도 이 퐁당퐁당에서 개파락 갭상승이 크잖아요. 퐁당에 잘못 걸리면 내가 손절하려고 했던 가격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여기서 해버리면 이게 손이 잘 안 나간다니까요. 저는 알아요. 이런 거는 충분히 안다고 이런 거. 거꾸로 타신 분들은 이번 달 진짜 괴로웠을 거고, 그쵸? 전쟁 때문에 이 퐁당퐁당이 심했으니까. 퐁당 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보면 이런 거. 아이씨 여기서 팔았어. 아이 주식 안 해. 팔았어. 다음날 날라갔어. 멘탈 나갔어. 어씨 시장 안 빠져. 아이씨 다시 샀어. 다음날 또 빠졌어. 아이씨 안 해. 저점 깨질 것 같아. 안 해. 팔았어. 또 올랐어. 안 빠지네. 또 샀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당연히. 이게 그림은 작아 보이지만 이 지수 퍼센테이지가 지금 어마어마 크잖아요. 이게 지금. 충분히 이럴 수도 있었던 장이기 때문에 여튼 3월 아직 시간은 3월이 좀 더 남긴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겠죠. 4월달, 5월달, 6월달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코스닥을 제가 1500 갈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상반기요. 저는 6월달까지 코스닥 1500 갈 수 있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거든요. 6월달까지. 3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115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1500을 가면 지수가 30-40%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종목들 먹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직은 불확실한데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죠. 조금씩. 자, 그렇게 보시고 비가전자도 잘 가죠. 근데 이제 비가전자는 뭐 망할 회사는 아닌데 이익 모멘텀은 좀 작아요.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망할 뻔했던 회사인데요. 제가 알기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거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린한 회사로 다시 태어났죠. 근데 주가는 안 좋았는데 최근에 광통신이 묻으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동전주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솔직히 비쌉니다. 시총 이게 거의 3천억인데, 야, 이게 3천억 가는 게 말이 돼? 근데 요즘은 이런 게 되게 많기는 해요, 또. 이게 말이 돼? 얘도 조합들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보시면. 얘 실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재무는, 네, 그냥 전향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회사까지는 일단 만들어 놨어요. 요즘 움직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비교할 수 있는 분이 뭐 센서뷰 이런 건데, 센서뷰 같은 회사는 보면 시총 2천억이에요. 얘도 실적은 안 좋지만 얘는 유보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면 이게 자산 총계인데 이게 총 자산이고 요게 부채예요. 여기서 이걸 빼면 130이 나오거든요. 130억이 자산 총계인데 자본금이 226억이라고요. 그럼 얼마예요? 70, 80, 96억. 96억의 자본금을 까먹은 거죠. 그쵸? 이거 혹시 이해되세요? 이거 종목들 여러분들 재무제표 볼 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만 보셔도 돼요. 자,
요게 총 자산입니다. 근데 그 중에 빚이 이만큼이에요. 빚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빚이 이만큼이라고요. 그래서 순 자산은 얼마냐면 130억이에요. 130억. 근데 이 회사의 자본금은 226억이라고요. 순 자산이 자본금 아래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자본 잠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얼만큼? 96억. 96억만큼 자본 잠식이 돼 있는 거예요. 226억을 다 까먹으면, 즉 총자산이 0이 되면 이거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거고요. 그쵸? 오늘 문자는 이미 보냈는데 이따가 11시 반에서 40분 그 10분 사이에 보낼 예정입니다. 다시 10분 사이에 다시 보낼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고, 잠깐만, 제가 어제 거까지는 보내드릴게요. 어제 거랑 오늘 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릴게요. 가격대는 대신 제가 문자를 어제 보냈던 것과 오늘 보냈던 딱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보낼 테니까 그거는 그 가격대는 참고를 하십시오. 왜냐면 그 가격대 살짝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하시고. 자, 여튼 설명을 이어가면 지금 이 설명 혹시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 설명 혹시 이해되세요? 유보율이, 이게 유보율인데 요 NA 기록할 수 없다고 표시되는 이유가 자본금보다 자산이 낮아서예요. 이해되시죠? 자본금보다 자산이 낮아서. 자본금을 까먹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본 잠식이라고 한다. 부분 자본 잠식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는 별로라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실적이 안 좋아서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이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 실적은 좋아질 수 있겠죠. 시장은 그걸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보다 전 더 안 좋게 보는 건 사실 이거를 좀 안 좋게 보기는 합니다. 실적보다 더 민감한 거는 저는 재무가 깨지는 건 조금 민감하다. 왜냐하면 회사의 존폐와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센서뷰도 아까 낮에 공개방송 하면서도 제가 구도로만 언급을 했는데, 왜 언급을 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였어요, 아침에. 그래서 언급은 했지만 솔직히 제가 매매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류의 종목을 하기가 이제 싫어가지고. 예전엔 많이 했는데, 한미반도체는 근데 앞전에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하나마이크론 간만에 10% 올라오네. 심텍. 근데 심텍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고. 막 많이 빠지는 것들도 좀 덜어 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재무 얘기하니까 이제 바이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전형적으로 좋게 보는 오름테라 한번 볼까요? 실적 개판이죠. 예. 실적이 끔찍하잖아요. 그쵸? 근데요, 얘 재무가 왜요? 1823억 중에 371억이 부채라서 1452억인데 자본금이 20억밖에 안 돼요. 유보율이 6761%예요. 이게 왜? 이게 왜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재무지표인가요? 아닌데? 아니잖아요. 딴 회사 볼까? 문제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게 시총이 좀 크게 형성되어 있는 애들은 문제될 만한 회사 거의 없어요. 바이오도. 요즘 많이 올랐던 티온바이오 한번 볼까요? 요런 거는 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데 뭐 재무가 아주 좋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쵸? 이게 순자산 358억에 그런데 저 자본금 149억. 그쵸? 그러면 대략 여기서 200억 이상 까먹으면 안 돼요. 얘가 보니까 1년에 막 100 몇 억씩 까먹네. 그러면 이 회사는 여기서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되면 추가적인 딜이나 이런 게 없으면 1년 반 정도는
재무상 아무 이상 없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을 넘어가면 문제가 될 소재가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얘는 그 기대감이 지금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이미?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간 걸 테고요. 쓰리빌리언 똑같지 않을까? 재무제표 볼까요? 아니 근데 뭐 뜬금없이 갑자기 지금 와서 재무제표. 얘 보세요. 얘는 거의 무차입에 가까운, 무차입은 아니지만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유보율이 660이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다 왜 이럴 것 같아요? 예, 보이게 설명할게요. 자산 315억, 부채가 74억. 그래서 총 자본 총계는 315 빼기 74 하면 241. 근데 자본금이 32. 그래서 유보율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 총 부채 총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 부채 비율도 되게 낮습니다. 자본금이 낮을수록 회사 재무는 되게 깔끔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사들이 좀 힘들어지면 뭐예요? 감자 들어보셨죠? 감자. 감자를 왜 해요? 자본 감소의 약자예요. 자본 감소거든요. 자본 감소를 시키는 게 감자라고요. 자본금을 감소를 시켜야 재무제표가 깔끔해지거든요. 아니 지금 아니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만 볼 줄 알아도, 이 정도만 계산할 줄 알아도 재무제표상 문제가 될 만한 기업은 거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문제가 될 거를 거르는 것과, 재무상 문제가 생길 거를 거르는 것과, 주가가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이런 주가의 퍼포먼스 기대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주가가 빠지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상폐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재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바이오는 무조건 재무 안 좋은데 엄밀히 따지면 재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바이오는 대부분 실적이 안 좋고 재무는 그 상장하면서 혹은 이제 투자 받아서 채워놓는 케이스가 많죠. 브루노 이런 것도 실적이 뭐 맨날 이렇잖아요. 맨날 이런데 부채도 거의 없고요. 이것도 옛날에 아마 상장 초기 때 그거 했을걸요? 그 자본 조달 유상증자를 했나? 뭐 그래가지고 최대 주주가 엄청 참여를 해서 그래도 다행이다 뭐 이런 또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초기 때. 예. 초기 때. 여튼. 예, 유튜브를 조만간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부터는 제가 영상을 이제 클립을 하나씩 올릴 거니까 요것도 지금 참고해서 올릴게요. 그 뭐야 재무제표 간략히 보는 법. 참고로 제가 이거는 이제 누가 보면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예, 뭐 경제학과라든지 뭐 이런 상경계열에서 이런 거 전공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걸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했고 사실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멀어요. 재무제표, 차변, 대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는 저는 알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저도. 하지만 간단히 보는 것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간략하게 볼 줄은 알아야 그 정도의 분간을 할 줄 알아야. 아니 사람들이 자꾸 자본잠식 하는데 자본잠식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본잠식이래요. 자본잠식이 뭔지 숫자로 딱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자본잠식이래. 몰라 자본잠식이 뭔지. 감자는 그냥 주가 빠지는 거 안 좋은 거. 감자를 왜 하는지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좀 많이 엇갈린다 오늘. 케어젠도 왜 이렇게 빠져? 케어젠 팩토론이 많이 빠지네 오늘. 티움바이오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티움바이오.
회원가입 번호는 요겁니다. 예. 지금 오늘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3개월이 3개월. 3개월에 70이에요. 이게 원래 1개월에 30이거든요. 지난주까지도 1개월에 30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2개월에 55 이벤트를 이제 와우넷에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인가 변심해가지고 이거 말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역제안을 해서 한 겁니다. 왜냐면 2개월에 55면 한 달에 27만원 꼴이잖아요. 그쵸? 더 싸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이벤트인데 그래도. 그래서 최대한 제 딴엔 제일 싸게 한 거거든요. 제일 싸게 한 거고요. 한 달에 한 23만원 꼴입니다. 3달짜리 상품이고요. 요 VOD 다시 보기 3개월은 요건데, 요 VOD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올라갈 거예요. VOD가 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문자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VOD는 정회원분들은 그냥 다 보게 할 겁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현재 생각 그렇고요.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 나가고, 지금 오늘도 나갔고, 어제도 나갔고, 그저께도 나갔겠죠. 지금 오늘 나간 거랑 어제 나간 것까지는 이따가 11시 반 정도에 제가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저도 취합받아야 되니까 11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아마 나갈 거예요. 3490-4533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3490-4533. 엄청 싼 겁니다. 네. 오랜만에 이벤트 하는 거니까 많이 관심 가지시고, 3490-4533. 감자는 그쵸, 먹는 거죠. 맛있죠, 감자. 감자 맛있죠. 장 좀 떨어져요. 장이 좀 그래요. 좀 떨어지는데 이걸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 밀리네요. 예, 조금 밀리네요. 조금. 근데요, 저는 지금 시장을요, 이제 서서히 돌아서는 단계라고 보는 거지, 막 본격 상승 단계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응? 그래서 뭐 지금 요거 좀 빠지는 건 뭐 그냥 그러려니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 별로 민감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직은. 뭐, 그럴 수 있지, 정도라서. 그나마 2차전지가 좀 센 편인 건데, 지금 이제 반도체 위주로만 강하잖아요. 지금 현재. 반도체 위주로만 강한데, 이게, 의료 AI든 로봇이든 막 이쪽 있잖아요. 이쪽으로 매기 확산이 돼야 바이오가 대표적이고. 그러면 저는 좀 확신을 가질 것 같거든요. 시장의 어떤 강한 랠리의 시작이라는. 근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쟁에 빗대어 생각을 해봐도 약간 그래요. 전쟁에 빗대어 생각을 해봐도 지금 뭐 휴전을 할 거다라는 기사가 아침에 5시 반인가에 이스라엘 언론에서 속보로 나왔는데, 문제는 거기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6시인가 봤거든요. 제가 우리 6시에 일어났어요. 6시에 봤는데, 이거 엄청 시장이 환호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 환호는 아니더라고요, 분위기가. 왜 그럴까? 보면은 이란 언론에서도 아니라 그러고, 트럼프는 맞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우려스럽다 그러고, 다들 얘기가 달라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딱 뭔가 액션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양쪽에서 계속 카드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면 이번 주 내로 그 카드 한들이 맞아져서 실제로 한 달 휴전 들어가고 추가 협상 들어가는. 맞아, 저런 것도 있어요. 트럼프보다 이란 말을 믿음. 저는 그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너무,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과장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한쪽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 이거에 대한 믿음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100% 믿지는 않아요. 보니까 100% 믿었으면 오늘 날라갔겠지. 일단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 다만
그렇더라도 완화는 되고 있구나 정도는 지금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이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 전쟁에 지금 엄청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트럼프는 그러니까 최후 통첩이라는 이상한 무서운 단어를 썼다가 타코를 해버렸다가 5일 유예를 한다고 했다가 휴전설 돌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물론 트럼프가 하기 싫다고 무조건 안 할 수 있는 전쟁은 아니죠. 본인이 먼저 시작했는데. 그렇잖아요. 어제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제가 볼 땐 네타냐후가 문제야. 네타냐후가 이번 전쟁의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저는. 여튼 지금 11시 10분인데 지수가 지금 11시부터 조금 내려오네요. 환율 한번 잠깐 볼게요. 1494원. 뭐야, 이거 실시간이 아니야. 1494 맞아요, 지금? 그냥 저냥 한 것 같은데? 와, 저 말 되게 공감 갔는데? 트럼프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말이 계속 바뀌고, 그렇죠? 말하는 건 그대로인데, 사람이 계속,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지금. 이란은, 누가 이제 최고, 무슨 뭐다, 이러면은, 자꾸 죽이잖아요. 미국, 이스라엘 쪽에서. 그래서 사람이 자꾸 바뀌죠. 뭐가 또 임명으로 되면 죽어요, 또. 또 사람 바뀌고. 근데, 누가 오든 계속 말하는 건 비슷한 것 같고. 다 강경파죠. 맞아요. 딱 저래요, 지금. 트럼프는 그대로 있지만, 본인이 말이 바뀌고. 선물이 조금 내려오네요, 지금. 11시를 기점으로. 11시를 기점으로 좀 내려오는데, 코스 한번 잡고 볼게요. 코스피가 시가에서는, 얼마 오르지도 못했네. 오히려 코스닥이 시가에서는 올라온 축이 들어가네요. 얘도 11시부터 조금 밀리고. 또 유가 꺼내서 봐야 돼? 보기 귀찮은데, 유가. 유가 잠깐만 봐볼게요. 이런 거 좀 안 보고 주식만 볼 수 있는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유가 뭐 멀쩡한데? 87.8불. 87.8불이고, 유가가 10시에 저점 찍고 조금씩 올라온 건데, 뭐 한 1불 올라왔어요, 저점에서. 유가는 그냥 그런 것 같고. 나스닥 선물 볼까요? 나스닥 선물은 상승세인데, 조금 빠졌네. 나스닥 선물은 10시를 기점으로 고점 살짝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 150포인트 올라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 최정예 파리 공수사단 선발대 1,000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휴전을 한다 이래도 사람들이 100% 믿기가 좀 애매한 게 각 이해 당사자들의 말도 다르고 그 와중에 물밑에서는 뭐 이란은 폭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특수부대 투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저 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지금은 뭐 지금 전쟁통이라서 전쟁 뉴스에 민감한 건데 아침에 휴전 얘기 나왔다가 지금 11시경에 이제 저 공수사단 선발대 투입. 쟤는 근데 꼭 아시아 증시 있을 때 저래요, 보면. 미국, 그래요. 왜 아시아 증시 있을 때만 자꾸 저럴까? 자기가 상관없다 이건가?
저번에 보면 우리나라가 한 3시인가? 3시인가부터 막 빠진 적 있어요. 유가 막 올라가지고. 언제였나? 저번에.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이때인 것 같다, 이때. 이때인가? 이때다, 이때. 이때 시장이 하루 종일 멀쩡하다가 갑자기 3시부터 빼요, 이렇게. 이유를 찾아봤더니 유가야. 유가야. 유가가 갑자기 막 급등을 해요, 이때. 근데 웃긴 게 3시 반 끝나자마자 유가가 다시 빠집니다. 야, 계속. 야, 이거 뭐야. 아시아 증시 마감 이상하게 만들려고 유가를 일부러 올렸나? 라는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 타코 엊그저께 몇 시에 했어요? 8시 10분에 하지 않았어요? 저녁? 아니, 왜 저녁 8시 10분에 해? 우리 NXT 8시에 끝나는데. NXT 끝나자마자 타코를 선언하고. 참. 또 아시아 증시 장중에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도 못 먹게 또 이러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양측에서 이제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면 사실은 저거 이 최후 통첩이란 단어를 꺼낸 것 자체부터 이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전쟁이 하기 싫어. 세게 나오는 거야, 세게. 뭔가 더 유리하게 더 얻어내려고. 근데 48시간이 다 돼가도 별 반응이 없네? 근데 뭐 물밑에서 진짜 대화를 좀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5일 유예를 한대. 그러다가 이제 휴전선을 퍼뜨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공수부대를 투입해. 아, 모르겠다, 나도. 그러니까 딱 오피셜 뜨기 전까지는 사실은 아직은 변수가 있기는 해요. 그냥 완화되는 수준인 거지 해소된 거는 아니에요. 아셨죠? 네, 해소된 건 아니고 완화되는 거는 또 맞아요. 근데 종목들이 이제 다 또 조금씩 내려오네요. 어쩔 수 없이. 예, 그쵸?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이 좀 내려오는 거고. 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 보면 어디 갔노? 예. 4960님, 박정열님. 이거 실장님이 좀 잘 정리하셔야겠다. 아, 내가 다 체크가 안 된다. 이거 실장님이 좀 잘 이따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한 15분 남았는데, 15분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시장 보고, 5분 정도 광고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CMTX 이것도. 얘도, 야, 왜 이렇게 세냐, 얘. CMTX 신규 상장주인데 좋네요. 반도체죠. 삼양 NC캠 오랜만이다. 야, 이것도 저점 같다. 삼양 NC캠 이런 것도 빠질 만큼 빠졌네. 이게 뭐 증자 이슈 또 무상증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 1, 2월에 번 거에 30%를 까먹었으면 괜찮은 거죠. 70%가 남으셨잖아요. 그것도 수익금에. 수익금의 70%를 지키셨으면 잘했어요. 예. 다음 달에 복수하시면 되지. 한국 PIM. 아, 이런 급등락이 이번 달에 너무 많아요. 그 액티브 ETF 생기고 나서부터. LNF. 라이콤 이런 것도 광통신으로 가는 겁니다. 라이콤. 그러니까 이게 좀 적자리 눌리면 한번 사면 이쪽 많이 확실히 단기 수익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추억의 슈어는 어떻게 되있나? 와, 얘도 이때 참 좋았는데, 그쵸? 주고 조금 생각보다 깊게 쉬긴 했다. 근데 얘도 이 정도면 많이 쉬었네요, 이제. 이게 자율주행 관련주라서 이게 현대차 이런 게 같이 가야 될 텐데, 현대차도 제가 볼 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율주행 관련주라서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가격은 되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오고 있는 것도 맞고. QS 이거 어제 사는 거 한 거고. 제가 12월 1월 달에 한 것처럼 물론 이제 시장이 조금 정상화는 돼야 될 텐데, 확실히 제가 정상화되는 구간에서는 제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금 욕심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올라오면 좀 많이 팔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개 중에 한두 개는 한번 팔지 말라고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떨어지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은 하는데, 한번 목표가를 세게 한번 가져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지금 놓친 대박 종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를 물론 제 말 안 듣고 그냥 안 팔아가지고 먹은 분도 있겠지만, 제가 바닥에 접근했던 주식들, 이런 것들,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SK 이터닉스 여기서 다 바닥이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이것도 바닥, 여기서 줬고요. 이런 게 진짜 많단 말이죠. 그래서 몇 개는 그냥 강력 홀딩 한번 해볼까, 손절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자주는 안 그럴 거고 몇 개만. 완전 바닥인 것 같고 모멘텀 좋은데 업종 대표주 가능성 있는 애들, 사실 이터닉스가 약간 그런 류였거든요. 이거는 에너지 총대장이 가능했던 종목이었어요, 애초에. 이거 SK 이터닉스. 이게.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사자고 할 때만 해도 시장에서 이터닉스를 거론을 별로 안 하던 데라 다들 하나솔루션 보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결론은 얘가 제일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 뭐 비중 크게도 안 가니까요. 뭐 하나 제대로 먹어야지. 10% 20%도 좋은데 5% 10% 20%다 좋죠. 좋은데 제대로 갈 만한 거는 끈덕지게 한번.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하긴 해야 돼. 뭐냐면 오이솔루션도 좋은데, 맞아, 오이솔루션도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배수를 했어, 수익이 한 20% 났는데 안 팔아. 이거 다 본전돼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의 마인드는 되셔야 홀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20% 30%안 팔아. 근데 이거 본전되면은 미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매매를 못 하는 거고, 그냥 매매 안 했다고 치지 하고 이거 본전돼도 나는 마음 많이 안 다칠 자신 있는 분들은 강력 홀딩을 한두 종목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0% 200%를 위해서. 근데 사실 그런 종목이 꽤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로봇이 되게 오래시죠. 코인테크도 지금 안 본 지가 좀 됐는데, 근데 이거는 주가는 바닥인데, 보세요. 이런 것들은 왜 주가가 제가 바닥이라고 하냐면, 여기 노란색 선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241선인데, 실제로 이 전쟁 초기 때 밀었던 자리고, 이번에 또 밀린 자리란 말이죠. 일종의 쌍바닥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짝꿍댕이 형태로. 어디서? 241선에서. 그쵸. 다시. 일종의 짝꿍댕이가 나오는데, 어디서? 241선에서. 이런 거는 중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중장기적인 바닥. 문제는 거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죠? 2월달에도 거래가 없고 3월달에도 없고
시장 관심이 없다는 건데 왜 관심이 없을까? 얘가 그거잖아요.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사실은 파업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그 나비 효과의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뭐냐면 삼성전자 파업 이슈예요. 삼성전자 파업 이슈가 그나마 어떤 트리거가 될 개연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뭐 다른 이슈에 다 묻혀 있고, 그쵸? 뭐 시간도 좀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투표는 뭐 파업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4월 달에 총회하고 5월 달에 뭐 한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좀 있죠. 5월 달에 한다고 하고 있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장기 바닥으로 보인다 나는. 그리고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는 그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파업 이슈를. 그리고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로봇주가 오래 쉬었죠. 오래 쉬었어요. 뭐가 필요해요. 로봇주는 그냥 지금 오래 쉬었다고 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 게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하고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방금 얘기한 뭐 삼성 파업 이슈도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4월 실적 4월, 그러니까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4월, 중소형주 보시는 분들은 5월. 이때가 이제 실적 시즌이죠. 대형주는 4월, 중소형주는 5월.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구나. 자, 지금 24분인데요. 야, 광전자는 또 갔구나. 그냥 요즘은 회사 이름을 잘 줘야 되네, 다. 회사 이름을 잘 줘야 돼. 자, 오늘 이벤트를 합니다. 자, 이제 굿작전에서 제 이벤트 소개는 오늘만 할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그냥 평소대로 굿작전을, 금요일 작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이벤트 요거는 3490-4533 전화하시면 돼요. 70만원. 근데 거의 반값이고요. 3개월입니다. 3개월이라서 거의 반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3월의 VOD 시청을 토요일날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제가 문자를 드릴 거니까 그때부터 시청이 가능하시고, 매일 하루에 장이 안 좋든 좋든 무조건 한 종목씩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도 추천을 했는데 오늘 종목과 어제 종목까지는 제가 문자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잠시 후에 11시 반에서 11시 40분 사이에 제가 문자를 드릴 예정이에요. 요거 방송 끝나자마자, 점심시간 되자마자. 그러니까 요거까지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예, 그때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낼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제 거하고 오늘 거 같이 보내는 이유는 둘 다 맥락이 비슷하면서 둘 다 그 범위 내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023490-4533 3490-4533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종목장은 제가 뭐 잘 하거든요. 원래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전쟁 분위기가 계속 가진 않을 거잖아요. 결국은 종목장으로 갈 거라고요. 특히 코스닥. 그런 거에서는 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문자반도 볼 수 있나요? 저 VOD요. 기존의 문자반. 예, 리딩하는 건 아니에요. 리딩하라는 건 아닌데, 저걸 제가 1월 달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에 등장했었던 종목들이 날라간 게 되게 많아요, 사실. 그 대표적인 얘가 유로메카인가? 예. 그 대표적인 얘가 제가 로봇주 탑픽이었던 유로메카인데 1월 초에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이건 진짜 날라갔죠. 날라갔죠. 그래요. 자,
자, 11시 27분인데요. 저는 이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할 거고, 우리 기술을 지금 근데 왜 하죠?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자, 원전은 제가 깔끔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원전 복잡하게 볼 거 없다니까요. 핵심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예요. 요거 두 개가 핵심이고, 굳이 난 대형주가 좋다면 한전그룹 보시면 되는데, 나는 중소형주가 좋은데 라면요, 이 움직임 맥락을 보시면 돼요. 보성이 먼저 갔고요. 그 다음 우진이 가다가 우리 기술이 갔다고요. 갔다고요. 이미 갔다고요. 이미. 그리고 오르비테. 그럼 제 탑픽은 지금 뭘까요? 이것도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G2파워. 기준은 뭐냐면 우리 기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난 우리 기술 이만큼 올라간 것도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시가총액이 4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4조라고요, 지금. 이게 야, 이게 로봇주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예. 아, 유망주 문자반도 다 볼 수 있게 할게요. 예. 제가 2월에는 안 했었어요, 맞아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아, 뭐 어마어마하게 있겠지. 뭐 그러니까 올리긴 했겠죠. 그래서 봤더니 공통점은 북미 쪽 레퍼런스예요. 그쪽에 가능성 있는 기업. 그리고 원전도 분야가 되게 다양한데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기술 날아가는 거 보고. 우리 기술 날아가는 거 보고 그 다음 타자로 두 개 딱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게 오르비텍하고 G2파워였잖아요. 기억하시면 2번. 그게 오르비텍하고 G2파워라고요. 근데 오르비텍은 또 얘도 또 많이 올라버렸어. 제가 올라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두 개가 지금 좋아 보인다고. 원전은. 그러면 제 입장에선 지금 원전은 G2파워라니까요. 이것도 올랐지 않았냐? 이건 좀 올랐죠. 이건 조금 올랐고 나머지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데 오르비텍은 전 더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총 4천억밖에 안 돼요. G2파워 2천억. 우리 기술 4조. 저 우리 기술은 그래서 못하겠어요. 네. 다 얘기 드린 거라고요. 올라가기 전에. 자, 저는 오늘 방송 이제 11시 반 돼서 마치도록 하고, 예. G2파워도 오늘은 또 올랐잖아요. 예. 자, 마치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3490-4533 많이들 관심 가지시고, 제일 싼 이벤트니까요. 그리고 이제 40분까지 해서 제가 문자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